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오늘은 제가 린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의 7장 중에서 5절을 설명해야 하는데 그 5절이 바로 재귀적 자료 유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재귀적 자료 유형 중에서 자료형의 하나인 자연수 유형, 자연수 유형은 배웠어요. 자연수 유형의 재귀자도 다뤘고 그 다음에 그것의 구성자도 알았죠. 이번 시간에는 자연수 유형 이외의 자료형을 한번 살펴볼 건데 그것들 역시 재규적으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어떤 방식으로 돼 있는지 한번 지금 곧바로 살펴볼게요. Other recursive data types 라고 나와 있죠. 다른 재규적 자료형인데 곧바로 나오는 것은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는 목록들을 나타내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 속한 항들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 성분들로 이루어진 목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볼까 하는데 임의의 유형 알파에 대하여 리스트 알파라는 유형이 있어요. 리스트 알파는 무슨 유형인지 보니까 자 그러면 이 유형은 알파라는 인수가 있어야 하나의 유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 자체는 함수고요. 여기 나와 있죠. 리스트 자체는 함수고 어떤 인수를 필요로 한 겁니다. 그 인수를 하나 받았을 때 비로소 리스트 알파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유형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죠. 그 다음 근데 그 구성자를 한번 살펴보셔야 하는데 nil이라는 게 있습니다. nil은 뭐냐면 이게 0을 의미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비어 있는 목록을 의미해요. 비어 있는 목록. 그 C 언어에서 배열이 비어 있을 수가 있는지 약간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 비어 있는 배열을 허용하지 않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린에서는 일단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배열은 아니고 목록이기는 하지만 비어 있는 목록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예, 그게 nil이고 그다음에 콘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목록 앞에다가 그 알파에 속하는 어떤 항을 하나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기는 이따가 제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해야겠는데요? 지금 설명해야겠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자연수 유형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죠. 유형이란 것도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형이 속하는 다른 유형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자연수 유형은 아래 보시면 나와 있듯이 자연수 유형은 타입이라고 하는 유형 세개에 존재합니다.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있고 이번에 우리가 확인하려는 건 뭐냐면 리스트 넷입니다. 리스트 넷은 그 넷이라고 하는 자연수 유형과 똑같은 유형 세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넷 역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타입이라는 유형 세개에 속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죠? 예, 괜찮아요. 괜찮고 근데 리스트 넷의 두 가지 구성자가 각각 어떤 방식으로 쓰일 수 있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보려고 하는데 자, 대괄호 한 쌍을 적습니다. 그 안에 아무런 요소도 넣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비어있는 목록인데 근데 그것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우리가 미리 좀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면 이 비어있는 목록은 자연수 목록임을 우리가 설명한 거예요. 근데 왜 자연수 목록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하냐면 비어있는 목록을 표기하는 이 기호가 다른 유형들의 요소로 이루어진 목록의 유형에 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트 스트링에도 비어있는 목록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표기 자체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표기만으로는 저게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린이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지우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 넷이라고 제가 유형
이걸 뭐라고 하더라? 유형 주석을 썼고요. type annotation을 썼고, 그다음에 간단한 보기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1을 넣었습니다. 1을 넣었는데 그러면 이 목록에 들어있는 요소는 1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사실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진 거냐면,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list nil이라고 적으면 지금 이것도 뭐 유형이 잘 검사가 됐고 검사 결과 오류가 없다는 게 나와 있죠. 그 리스트 nil이라고 쓴 것은, 리스트 nil은 위에 나와 있는 비어 있는 대괄호 쌍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기만 다른 거지 그게 의미하는,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빈 목록을 의미합니다. 리스트 넷 안에 들어있는 빈 목록을 가리키고, 그리고 제가 설명하고 있다 보니까 모르고 있었는데 이맥스를 전체 화면으로 켜놔야 했는데 뭐 그건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1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리스트 콘스라는 구성자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목록인데 어떤 식으로 써줘야 하냐면 이런 식으로 써줘야 합니다. 즉 여기 위에 나와 있는 1만을 포함하고 있는 목록이라는 것은 콘스가 컨스트럭트를 의미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항을 어떤 목록에다가 목록 앞에다가 추가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비어있는 목록에 1을 맨 앞에다가 붙인 겁니다. 비어있는 목록의 맨 앞에 1을 붙였어요. 그 결과가 이 목록인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21이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21. 21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목록에다가 2라고 하는 성분을 추가한 거예요. 근데 어디에다가 추가한 거냐면 목록의 앞에다가 추가한 겁니다. 뒤가 아니라. 자, 근데 제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보기를 좀 만들어 볼게요.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면 이렇게 등식을 하나 써야 하거든요. 그다음에 재규성에 의해서 이것이 참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리스트 넷이라고 제가 잘못 적었네요.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맞죠?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두 가지 표기법은 서로 같습니다. 다만 오른쪽에서 제가 그 리스트 nil의 유형을 주석으로 써놔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주석은 왼쪽에다가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어디에다가 적어 놓으면 됩니다. 둘 다 적으셔도 돼요. 양쪽에다가 적으셔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1만 들어있는 저 목록은 제가 설명한 대로 그 빈 목록에다가 1을 앞에 붙인 것인지 확인해 보니까 그렇다고 나오죠. 제 설명이 맞죠. 그 다음에 이 1이라는 목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니까 2를 1만 들어있는 목록 앞에다가 덧붙여서 만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 정도 설명하면 된 것 같습니다. 목록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 정도? 이 정도 얘기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하는 게 뭐냐면 append라고 하는 저 연산인데, append는 목록과 목록을 인수로 갖는 연산이에요. 앞에서 봤던 컨스는 구성자이기도 하지만 이 구성자 같은 경우에는 콘스는 두 가지 목록을 취한 게 아니었고, 맨 처음에 취해야 하는 인수는 목록이 아니라 그 목록의 성분들이 속하는 유형의 한 항,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엄청 헷갈리는데 그냥 알파에 속하는 어떤 항이에요. 알파에 속하는 어떤 항, H. H는 아마 헤드를 의미할 거고, 그다음에 T는 테일을 의미할 겁니다. 테일.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란 뜻이에요. 그다음에
AS, BS라고 썼는데 A들 그다음에 B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append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연산인지 보니까 보기를 좀 들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까지 적은 거는 좀 없앨게요. 없애고 새로 하나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012라는 목록에다가 무엇을 첨가할 거냐면 34라는 목록을 첨가할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뭔지 아래를 보니까 01234가 나오죠. 두 가지 목록을 이어 붙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목록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렇죠? 할만하죠? 할만하고. 자, 제 화면을 좀 키웠습니다. 그 01234까지는 뭐 괜찮은데 저거를 어떻게 정의할까? 그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비어 있는 목록을 첨가할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빈 목록에다가 3, 4를 첨가하니까 그 결과는 그냥 3, 4죠. 그냥 이거는 그럭저럭 받아들일 만하죠. 그쵸? 예. 그다음에 이번엔 뒤에 있는 목록이 빈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도 그냥 비어 있지 않은 목록 자체가 그 첨가 결과로 나오죠. 그래서 뭐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고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그래서 다시 제 카메라 좀 줄이고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AS 그다음에 BS라는 두 가지 목록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목록 중에서 앞의 목록에 관한 재귀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의 목록에 대한 귀납적 정의를 한 건데, 음, 저번에도 아마 제가 설명했겠지만 이 교재에서는 귀납과 재귀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 그 귀납과 재귀라는 용어를 쓰는 방식을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귀납은 언제만 얘기하냐면 그 어떤 명제를 증명할 때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명제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연산을 정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제가 귀납이란 말을 쓰면 안 되기는 했어요. 이때는 재귀란 말을 써야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수학 그 수열 관련 단원을 보시면 저는 뭐 12년 전에 배웠으니까 지금은 그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용어를 지금도 사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그 귀납적 정의라는 용어를 고등학교 수학에선 사용하거든요. 한국의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그때의 귀납적 정의라고 말을 할 때는 재귀적 정의도 사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그거를 뭐 inductive definition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recursive definition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그래서 약간 그 용어를 구별해서 사용하는 게 린 안에서랑 린 바깥의 그 뭐 학교 수학 같은 맥락에서는 좀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그건 그렇고. 자, 어쨌든 간에 AS에 대한 재규적 정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설명했었죠. 만약 왼쪽에 있는 목록이 비어 있으면 그 줄을 첨가한 결과는 그 앞에 있는 목록에다가 뒤에 있는 목록을 첨가한 결과는 그냥 뒤에 있는 목록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죠. 비어 있는 목록에다가 3, 4를 첨가한 결과는 그냥 3, 4가 나와야 한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 그다음 자, AS가 콘스 AAS인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 조심하셔야 하는 게 있어요. 뭐를 조심하셔야 하냐면 위에 나와 있는 매치식 안에 있는 AS는 지금 콘스의 두 번째 인수인 AS랑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위에 나와 있는 AS는 콘스 AS랑 같아요. 다시 제가 말을 약간 잘못했어요. 콘스 AAS랑 같아요. 근데 이때 그러면 약간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위에 있는 AS랑 아래에 있는 AS가 서로 다른 대상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같다는 문제가 생겨요. 리는 이런 경우에는 앞에 있는 저 변수 이름을 가립니다. 접근할 수 없는 이름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우리가 직접 인용할 수 없는, 우리가 직접 언급할 수 없는 이름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사실 뭐 그렇게 안 해도 되긴 해요. 그러니까 AS를 위해서 이미 사용했으니까 아래에서는 AS 말고 뭐 AS 프라임 같은 그런 이름을 사용해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여기에선 그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자 콘스 AS로 AS가 나타내어질 때 그때는 콘스 A, append AS, BS로 이 연산을 정의했어요. 재규적인 정의죠. 왜냐하면 append를 정의한데 그 정의 과정 중에서 append가 또 언급이 되니까. 좋아요. 좋은데 근데 왜 이렇게 정의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까 합니다. 0, 1, 2를 3, 4와 붙이는 그 연산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 리스트 콘스 0 그다음에 1, 2로 생각할 수 있겠죠? 괄호를 이렇게 적어줘야 하고 그쵸? 0, 1, 2라고 하는 것은 1, 2 앞에 0을 붙이는 결과랑 같으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식을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봐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건 그거잖아요. 리스트 콘스 0 쓴 다음에 리스트 append 1, 2 그다음에 3, 4 라고 쓴 이 결과가 위에 나와 있는 식이랑 같은 결과인지 그거를 확인해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다 결과가 같아요. 근데 왜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근데 이건 좀 설명하기가 어렵구나. 뭐 그냥 같으니까 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뒤에 있는 것을 1, 2 그다음에 3, 4를 우리가 의도한 대로 첨가했다면 그 결과는 1, 2, 3, 4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쵸? 지금 네 번째 이벨 줄에 나와 있다시피 1, 2, 3, 4라는 목록 앞에다가 0을 붙이는 결과라고 우리가 그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append cons의 순서를 바꾸는 방식으로 정의를 하는 게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뭐 이 정도로 설명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아주 좋은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보기 하나만 제가 제시하고 뭐 대충 다른 경우에도 다 이런 식으로 연산이 되겠지 하고 추측을 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좀 더 좋은 설명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이 정도로 얘기해도 뭐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 저는 뭐 수긍은 되는데 좀 더 좋은 설명이 있을까 싶네요. 네. 예,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콘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성분을 그 목록 앞에다가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새로 붙이려고 하는 항 뒤에 나오는 목록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든 그 결과가 똑같으면 전체적인 연산 결과는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0 다음에 그러니까 0 다음에 오는 목록이 무엇인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0 다음에 맨 처음에는 1, 2가 왔죠. 그러면 0, 1, 2가 오는데 결국 그 뒤에 3, 4가 오니까 이것은 0에다가 1, 2, 3, 4를 뒤에 붙이는 거랑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되겠죠? 약간 그 덧셈의 결합 법칙이랑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연산을 하든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에 nil append라고 하는 게 있는데 비어 있는 목록에다가 AS를 첨가한 결과는 AS와 같다는 거고 이거는 정의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죠? nil이 AS인 경우에는 그 결과는 오른쪽
목록이랑 같다고 나왔었으니까 당연히 성립하는 겁니다.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 콘스 어펜드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거 정의에 의해서 참이 될 것 같은데요. 그쵸? 위에서 이미 설명한 거잖아요. 그쵸? 어펜드, 콘스, 그 다음에 콘스, 어펜드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거. 왜냐하면 결국 어차피 AS가 아니라 A라고 한 거는 맨 앞에 오고 그 다음에 AS 오고 그 다음에 BS 오게 되는 건 마찬가지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은 아까 제가 이미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목록의 첫 번째 요소는 H고, 아니 H라고 지금 여기서 불렀는데 이거는 헤드, 머리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T로 나타내는데 그거는 꼬리를 의미한다. 자, 연습 문제로 다음을 증명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증명하셔야 하는 거니까 저는 지금 풀지는 않을게요. 이거는 제가 퀴즈에다가 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도 증명하라고 하냐면 어디 보자. 이 함수를 증명하라고 하는데 이 목록의 길이를 구하는 함수를 잠깐만요. 제가 함수를 증명하라고 말을 했나요? 함수를 정의한 거죠. 증명이 아니라. 목록의 길이를 구하는 함수를 증명이 아니라 정의해야 합니다. 정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관한 성질을 하나 증명하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AS랑 BS를 이어붙인 목록의 길이는 각각의 길이의 합과 같다. 이런 거 증명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진 트리는 제가 잘 모르는 자료 구조예요. 근데 그 정의 자체가 어렵진 않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긴 한데 리프랑 노드가 나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써놨는지 약간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죄송한데 이건 제가 뭐라고 설명 더 드릴 수가 없네요. 트리? 한번 실시간으로 제가 좀 찾아볼까요? 바이너리 트리? 자, 바이너리 트리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그 트리 자료 구조를 지금 이렇게 위키백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노드라고 하는 거는 그 맨 아래에 나와 있는 것들 아닌가요? 그쵸? 어디 보자. 사이즈 9. 노드, 그 트리에 있는 노드의 개수라고 하는데 맨 아래에 있는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것 같네요.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인가? 이 꼭지점들의 개수를 노드라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높이는 3이라고 하는데 뿌리 노드라는 걸 정의할 수 있나 봐요. 그 다음에 뿌리 노드에서 어떤 노드까지의 거리 중에서 그 거리의 최대값? 가장 긴 값을 높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요.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자, 그러면 노드라고 하는 게 왜 그 앞에서 본 것처럼 정의가 돼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이건 사실 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트리와 트리를 바탕으로 어떤 노드를 만드는 건가? 이게 노드가 구성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두 가지 트리를 필요로 한 거예요. 그 두 가지 트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트리를 만드는 건데 그게 약간 좀 이해가 안 가요. 리프라는 용어를 좀 찾아볼게요. 리프는 아마 맨 아래에 있는 이런 그 노드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맨 아래가 어떤 의미인지 지금 제가 바로 정의하진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리프 노드, 리프가 있고 그다음에 노드라고 하는 거는 어떤 두 가지 트리를 바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뿌리 노드를 바탕으로 그 아래에 있는 트리랑 그 다른 쪽에 있는 트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트리를 전체 트리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추측을 해 볼게요. 근데 제가 트리를 배우지는 않았다 보니까 이게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리프 같은 경우에는 왜 그 자체가 트리가 되냐? 뭐 그냥 어느 한 꼭지점이 있니까 그래서 되는 것 같아요. 그렇고 그다음에 가산 분기 트리라는 게 나오는데 일단 이 용어를 어떻게 검색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이 페이지로 가면 안 되는데 저는 방송을 하면서 광고 차단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countably branching trees라고 나오는데 이게 그 곧바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countably branching이란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어디 보자. 예, 인공지능이 알려주네요. 각각의 노드가 가산, 셀 수 있는 수만큼의 i 노드를 가지고 있다. 그런 트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은 그게 유한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서비라고 한 게 있는데 뭐 사실 이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저런 게 있는 거지? 그렇고 넷 CB 트리가 있고 그다음에 CB 트리 나오고 이건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자료 구조를 많이 배우지 않았다 보니까 섭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고 오메가 이것도 뭔지 모르겠고 죄송해요. 제가 이쪽 공부는 안 해서 이게 뭘 의도한 개념인지 좀 지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넷에서 CB트리라고 나온 거 보니까 저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음 이게 아마 그 여러 개의 트리들을 의미한 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 개의 가산 분기 트리를 가리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왜 그게 가능한지를 좀 잠깐 생각하는 중입니다. 이 자연수 유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연수 유형, 화살표, 그다음에 어떤 유형이 나와 있을 때 이거는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성분이 무한계인 튜플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무한은 자연수 유형만큼의 크기를 갖는 무한이죠. 이거를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진 않은데 이거를 가산이라고 하지 않나요? 카운터블? 그쵸? 예, 가산, 셀 수 있는 무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 유형 전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 유형 자체를 그 셀 수 있는 트리가 가산계에 있는 셀 수 있는 만큼 있는 어떤 튜플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튜플. 그렇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셀 수 있는 트리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추측하자면 그거 같고요. 제가 잘못 설명한 것 같으면 꼭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기셔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썩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펀 다음에 그 인수가 무엇이든지 간에 트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정확히 뭐를 의미하는 건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추측해 보자면 어떤 트리 T가 있을 때 그 트리 T를 자연수의 개수만큼 이제 우리가 나열했다고 치죠. 그건 무한계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트리를 새로 만든 거예요. 그게 그 T라고 하는 트리 바로 다음에 나오는 트리인가 봅니다. 좀 이해는 안 가지만 예, 그러려니 할게요. 그러려니 하고 그다음에 2CB 트리라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뭘지는 모르겠어요. 0을 리프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n 더하기 1은 그 n을 트리로 바꾼 다음에 그것의 바로 다음 트리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봐야 하는데 이거 그림을 그려야 하나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 그림 그릴 수 있을까요? 한번 그려 볼까요? 잠깐만요.
제가 해설 영상 만들면서 그림을 실시간으로 그려야 하는 건 처음이어서 잠깐 준비를 좀 할게요.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원래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예. 저 트리 때문에 하필이면 트리 때문에 금방 끝나기는 어려워졌네요. 어려워졌고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그릴 건데 이거는 세 번째 작업 공간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한번 적어 볼까 합니다. 리프가 잎이잖아요. 잎인데 그 0은 잎이 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0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잎은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기할게요. 그다음에 1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아이고요. 자, 1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단 이 잎이 자연수 개수만큼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아마 많이 있겠죠. 그다음에 그 상태에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트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트리는 위쪽에 있는 이 꼭지점 아래에 굉장히 많은 다른 자식들이 있는 겁니다. 차일드. 그렇고 이는 뭐냐? 이 트리가 무한계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또 이제 새로운 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트리를 하나하나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연수를 트리로 바꿔주는 거죠. 그다음에 오메가라는 게 있는데 오메가는 또 뭐야? 오메가가 뭔데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 to 12 트리 자체를 바탕으로 어떤 트리를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좀 난감한데 이 함수 자체가 어떤 자연수를 가산 분기 트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 자체가 무엇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냐면 저것 자체가 그 자연수 개수만큼의 트리를 트리들의 튜플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만든 나무가 오메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될까요? 죄송한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이 영상은 제가 이따가 다른 분들에게 검사를 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 트리 내용은 전혀 모르거든요.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이 정의를 보고 추측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야 하는데 유튜브에 이따가 제가 영상을 올리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의 검사를 받고 만약 틀리면 영상을 다시 녹화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설명을 뭐 거의 그럭저럭 괜찮게 하지 않았을까 하고 좀 기대는 해 보는데 정말 그런지는 확인을 해 봐야겠죠. 어쨌든 간에 오늘은 다른 재규적 자료 구조를 자료형을 봤는데 리스트 말고 뒤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는 모르셔도 별 문제는 없어요. 그래프 이론을 따로 공부하고 싶으시지 않다면 사실 뭐 자료 구조랑 알고리즘 과목에서 아마 트리도 자세히 배우긴 할 건데 전 트리 모르거든요. 저는 자료 구조랑 알고리즘 안 배웠어요. 안 배워서 배우기는 해야 돼요. 내년에 배울 건데 어쨌든 간에 저한테는 사실 저런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트리 쪽은 아직까지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는 없었지만 그래도 뭐 이번 기회에 한번 이렇게 제가 이 정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설명을 실시간으로 했고 뭐 다음 시간에 이 얘기는 또 나오진 않을 겁니다. 안 나올 거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 검토 받은 다음에 수정해야 하면 재촬영을 할게요. 재촬영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7장 6절은 설명하지 않고 오늘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여기에서 끝내고 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해설 영상을 계속 녹화할게요. 7장이
아마 현재까지 제가 녹화한 그 장 중에서 가장 많은 해설 영상을 포함할 겁니다. 자, 그러면 들어갈게요.